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는 뭐 한 번에 한 큐에 끝날 건데 여기는 설명을 하기가 되게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기 인수분해는 우리가 앞에서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웠던 거 곱셈 공식을 갖다가 그냥 여기 거꾸로 적용을 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전개를 이용해서 풀었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시 거꾸로 해주면은 이제 곱하기 형식으로 뭉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수의 형식으로 나타낸다 라고 해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 제각각을 원래 있는 이 식의 인수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약수배수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약수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그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인수의 형식으로 전체를 펼쳐서 표현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거꾸로 쓴 거에 불과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위에 있는 여기 1, 2, 3, 4번은 중학교 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 6, 7 중에서 여기 있는 6번이랑 7번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이랑 9번은 여러분들이 시간 남으시면 그냥 한번 보시고 그냥 저는 이렇게 빼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 여기 해설서에서 요 6번, 7번 이것만 다룬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다루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5번은 이건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그냥 전체를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를 한 번만 전개를 해보면 그냥 그 옆에 있는 게 뭔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A, B 꼴로 나오게 되는 거는 A, B, A, B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B, C도 두 개, C, A도 두 개, A, B도 두 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A끼리 짝지은 거는 A 제곱일 거고 마찬가지로 B 제곱, C 제곱 이런 식으로 총 항이 6개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중복되는 거를 같이 합치지 않았다면 3개 곱하기 3개니까 총 항이 9개 나왔겠죠. 거기서 9개 중에서 3개, 3개를 합치게 되니까 이렇게 2로 앞에 개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설명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도록 할 건데 공통인수는 보통 공통인수한다. 인수분해는 일단 진행하는 순서에서 제일 좀 우선순위 되는 순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데 공식을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공통인수로 하나로 묶는 거예요. 공통인수로 묶는 거. 공통인수로 묶고 그 다음에 공식을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쭉 여러가지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공통인수로 묶고 그 다음에 공식을 알고 있으면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치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립제법을 이용을 한다거나 여기서 차수로 이용을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푸는 형식이 있는데 요 인수분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니면 거의 풀기가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될 거는 항상 공통인수로 묶기 이거입니다. 공통인수로 묶고 만약에 공식이나 유형을 안다면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치킨조림 차슈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여기 그 다음 거 여기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는 것만 한번 묶어봅시다. 앞에 거 x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y-1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것도 y-1과 같은 형식으로 같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공통인수 y-1로 묶을 수 있고 앞에 항에서는 x, 뒤에서는 1 네, 이렇게 남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 짝수 차수로 된 거는 항상 끝까지 인수분해가 될 수 있어요. 요게 플러스만 아니면 그 다음에 홀수인 거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3의 배수가 들어가는 거를 갖다 이용을 해서 3으로 이거를 잘라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홀수는 이거를 가우스의 인수분해 정리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내가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얘는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해서 x 4제곱의 제곱이 x의 8제곱이니까 x의 4제곱 y의 4제곱
서로 합차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4제곱 얘도 합차 공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y제곱 이걸로 묶어주면 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끝까지 다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전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제곱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쫄지 말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를 갖다가 어떤 특정한 다른 문자의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합차 공식으로 전체를 짬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부터 쓰고요. 그 다음에 합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굉장히 간단하게 x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뭉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밑에 것도 야 이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이용해서 적용하는 게 없으니까 되는 것만 잘라서 한번 먼저 적용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차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인수분해는 끝납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일단은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게 제일 첫 번째 도구고요. 만약에 그게 적용이 되지 않을 때는 뭐 두 개 묶는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서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를 골라서 딱 집어서 공식을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통인수 어쨌든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빼먹는데 공통인수 이게 제일 넘버원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도는 공통인수고요. 그 다음에는 공통부분이 있으면은 치환을 합니다. 이렇게 공식이 있으면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얘는 여기 인수정리를 이용한 다음식의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얘는 그냥 조립제법 쓰기 위해서 조립제법으로 전체를 갖다 한꺼번에 확 풀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눈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립제법 쓰는 거 그 다음에 복잡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요 다음 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치환한다 입니다. 치환의 의미는 이 식을 갖다가 한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떤 함수의 제한된 변형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함수의 제한된 변형을 바꿔준다는 얘기는 뒤에서 합성함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뒤에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혹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푸는데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치환은 해보면 되죠. 여기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치환을 하는데 이렇게 치환하게 되는 이 줄을 요걸로 치환 이런 식으로 써주든지 그냥 저는 요게 좀 한글로 더 쓰기 귀찮으니까 앞에다가 난 치환할 거야 라고 이렇게 요 한 줄을 더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식을 치환한 결과물을 밑에다 쓰면 라지 x-8 라지 x 플러스 12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환한 요거를 이용을 해서 12는 2, 6 마이너스 주면 되니까 요거는 라지 x-2 라지 x-6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치환을 했을 때는 중요한 거는 치환이 문제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의 답을 쓸 때까지는 역치환이 반드시 한 번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치환한 거를 다시 원래 걸로 바꿔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역치환을 하지 않는 유형은 진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제한 변형 바꾸는 거. 그러면 여기는 2, 1 마이너스를 위에다 주면 되니까 x-2, x-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2, 3 마이너스를 밑에다 주면 되니까 x 플러스 2, x-3.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간혹 여기 있는 이 2차식을 인수분해 하는 게 아직 좀 어렵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요 인수분해 공식을 조금 더 연습을 하고 넘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연습을 하지 않고 여기를 보면 진짜 나는 수포자인가? 그런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전 단계가 비어 있어서 지금 단계가 안 되는 거는 괜찮습니다. 지금 하실 때 그 전 거를 다 충분히 보완을 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머리가 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해주면 얘는 이제 공통인 거를 갖다가 치환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x의 개수가 1인 식이 4개가 뭉쳐있을 때는 요 뒤에 있는 상수항의 합이 똑같은 것들끼리 둘둘 요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안 똑같네. 요렇게 묶으면 되네. 0이랑 1이랑 더한 거,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1이랑 더한 거, 이런 식으로 묶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거 풀어주고요. 두 번째 거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공통된 부분이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그 상수항의 합이 똑같아지는 두 쌍을 찾는다 라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이 1차항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환하기를 다시 x제곱 플러스 x를 갖다가 라지 x라고 치환을 하면 원래 있는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얘를 쭉 풀어주면 라지 x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마이너스 24니까 6, 4 마이너스를 위에다 주면 되니까 라지 x 마이너스 6 라지 x 플러스 4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치환이 들어가면 역치환을 다시 해준다. 이렇게 네, 요런 식으로 전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방법으로 다시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 자리가 모자르니까 살짝 왼쪽으로 당길게요. 요렇게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를 덧붙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완료예요. 여기.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야 곱하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미 인수분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24까지 얘까지 정리를 해주셔야만 인수분해가 전부 완료가 된 겁니다. 인수분해한 형식은 어쩌고 곱하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괄호로 묶어줘야만 인수분해가 끝난 거예요. 괄호 밖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보기차식인데, 보기차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요 앞에 요쪽에 있는 치환, 여기는 라지 x를 갖다가 x제곱으로 치환을 하시면은 문제가 쉽게 풀리는 유형입니다. 요런 거는 치환하기를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서 위에 주어져 있는 식은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4 라지 x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를 밑에다 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5 이렇게 돼서 다시 원래대로 풀어주게 되면 이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 라는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밑에 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주면 요거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꼴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요 괄호 3번이랑 괄호 4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다 생각을 해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는 요렇게 그 2차식 요렇게 2차, 4차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 있는 거를 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거를 합차 공식으로 한 번 더 변환을 해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짝에다가 뭐를 적당히 더해두고 빼서 나머지가 제곱식이 되도록 유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9라는 숫자는 앞에 여기 있는 거에 반의 제곱이 9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반의 제곱이 나오게 되는 그 당사자 걔는 여기서 6이 되겠죠. 6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거를 갖다가 빼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은 아직 덜 썼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완료를 할 수 있고요. 요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를 뭉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합차 공식이니까 두 개를 더한 거, 그 다음에 두 개를 서로 뺀 거로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수를 좀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요게
2차 그 보기차식 문제 풀이에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꼴, 요 꼴을 푸는 요령인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인수분해 했을 때는 인수분해를 유형마다 하나하나씩 푸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은 전부 다 충분히 끝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수학의 범위가 방정식이 있죠.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거를 갖다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풀어보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정수, 그치. 부정방정식. 네, 실수범위가 주어진 부정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의 진도가 조금 빠르면 중간고사에 걸리고요. 진도가 좀 늦으면 기말고사에 하는 범위니까, 네, 요거는 좀 지금 머릿속으로 잘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여기 있는 이 4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가운데 있는 거를 몇 개를 빼서 분리를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4x 제곱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2x 제곱이 가려면 16x 제곱, 즉 이렇게 4x의 전체의 제곱으로 전체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와 같은 형식으로 전체는 이렇게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쓰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고차 방정식, 3차, 4차 이상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인수정리를 이용을 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은 3차, 2차, 1차, 0차 이렇게 줄여주고, 요 전체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0이 되도록 하는 숫자를 찾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뭐 1이 돼요. 2를 집어넣으면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니까 전체가 0으로 떨어지게 돼서, 요 전체 식을 px라고 했을 때 p에다 x 대신 2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요 주어진 px는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하는 게, 요게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 요 전체 식을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를 집어넣어야 0이 된다 라는 거를 쉽게 아는 방법은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최고차항에다가 여기 가장 밑에 있는 1차항, 이거를 1차항을 분자에다 최고차항을 분모에다 놓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준 다음에 이거의 약수를 집어넣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1분의 6이니까 6의 약수 1, 2, 3,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 있는 6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가 인수로 뽑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증명을 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과정에선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모든 정리를 이해시키고 설명을 다 하는데, 여러분들 수준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여기.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립제법을 풀면 네,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위에 준식, 이거는 x-1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거니까 얘를 부호를 싹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아직 덜 됐죠. 여기 2, 3 마이너스를 밑에다 주면 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인수분해 정리하는 거 앞에 뭐 1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뒤에 있는 숫자만 간단하게 써서 바로바로 이렇게 밑에 있는 1차 항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숙달을 하고 꼭 인수분해 범위를 들어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중학교 범위는 사실 마스터를 하고 올라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괜찮아요. 지금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고등학교 범위 할 때 중학교 거 그때 나올 때마다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으면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16 0, 그 다음에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0, 이와 같은 꼴로 조립제법을 쓸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니까.
4, 2 마이너스를 위짝에 줘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개 쉽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범위 중에 하나인데 그 인수분해의 마지막이에요. 요게 복잡한 문자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이거는 차수가 가장 적은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대부분 다 풀립니다. 근데 이렇게도 안 풀리는 문제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골머리를 썩어서 두 개씩 짝지어보고 3개씩 공식이 되는 거 한번 부분 정리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고민해본 다음에 문제를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교육과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물론 낼 수는 있지만 내면은 선생님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이거 하나 정도는 그 예제에 있는 거니까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간단하게 해봅시다. 요거는 x, y, z가 있는데 차수가 제일 적은 게 뭐냐? y는 3차가 있고 x는 3차. 그러네. z가 2차까지 있으니까 z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 z제곱 뭐 z 이건데 저 영어 잘 못해요. 여기 y제곱 z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각자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이거는 제곱된 거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부호 바꾼 거 그 다음에 y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요 전체를 x 플러스 y라는 공통인수로 한 번에 싹 묶어내게 되면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z 마이너스 zx 그냥 이렇게 두시면 끝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서 부호가 하나가 살짝 바뀌면 마이너스 z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x랑 y가 있는데 이거는 둘 다 차수가 2차로 동일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정해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x로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 x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11y 마이너스 4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2자 얘를 갖다 인수분해하면 얘는 3, 1, 4, 1 마이너스를 갖다가 윗짝에다 주면 되니까 여기 있는 거는 3i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플러스 4 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는 x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x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얘랑 얘를 곱한 거가 뒤에 있고요. 두 개를 더한 게 이 앞쪽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분해 식에 의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4 여기는 뒷짝을 하나 더한 거 그 다음에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여기는 뒷짝을 또 하나 더한 거 얘랑 얘를 더하기로 묶어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기 2번 끝나고 여기 3번은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네, 여기서 요거는 이렇게 네 요런 형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인수분해의 활용 요거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데 네, 요것도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네, 요거는 이건 장난이고요. 여기는 세제곱이니까 452라는 문자를 451을 x 그 다음에 450을 y로 두게 되면 이 전체는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x 마이너스 y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으로 분모가 인수분해되고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고 분모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게 있으니까 착착 지워서 이 전체는 452 마이너스 450 하면 답은 2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수분해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전부 모든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쭉 해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손으로 써서 한 번씩 해보시면은 뭐 이렇게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실시간 강의를 할 때나 이거를 녹화한 거를 올릴 때나 어쨌든 이거 전체를 조금씩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조금씩 쌓여서 굉장히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저도 크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설명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겁니다. 그 수학을 푸는 거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수학을 풀 때는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그 문제를 쭉 푸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연습했던 것만큼 손이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수학은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 있는 제가 영상으로 본 거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준 게 있으면 영상은 정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만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지워볼까? 문제만 있을 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정지를 해놓고 연습장에 쭉 풀어보시고 요 풀이와 요 제가 풀어본 거랑 이렇게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